매일 아침 계란을 하나씩 챙겨 드시는 분들, 간식으로 자주 계란을 드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계란에 대한 상식이 사실은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란이 해롭다고 믿으며 완전히 끊고 지내셨던 74세 김순희 어르신은 3년 사이에 근육량이 20%나 줄어 현재는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반대로 건강에 좋다고 매일 계란을 4개씩 드시던 69세 이철호 어르신은 혈관이 막혀 응급실로 급히 실려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현입니다. 지난 28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함께 해왔고 그중 10년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종합병원의 원장으로 매달 60대 이상 환자분들 300명 이상을 꾸준히 만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 사례를 통해 제가 확실히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계란은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식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계란을 독처럼 여기시고 또 어떤 분은 만병을 고치는 음식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춘 올바른 계란 섭취법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먹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피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조립해야 안전한지 하루에 몇 개까지 괜찮은지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멈춰서면 지금까지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다가 병을 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무료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그 어떤 정보보다 소중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란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계란 하나 드신 후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뭔가 찝찝한 느낌을 받으신 적 말입니다. 또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계란을 아예 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런 오해를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계란 속 콜레스테롤이 과연 우리 몸에 해로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란 하나에는 약 1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하루 동안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 양은 1000mg을 훨씬 넘습니다. 즉, 계란을 통해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전체 양의 5분의 1도 차에 되지 않는 셈입니다. 게다가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과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신체 기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란 섭취량을 신중히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1세 정말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상황에서 계란이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매일 2알씩 섭취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검사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미 혈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계란을 과도하게 드신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건강한 65세 박영수 어르신은 하루에 1개씩 계란을 꾸준히 드셨고 오히려 근육량이 늘고 기력도 눈에 띄게 회복되셨습니다. 똑같은 계란이지만 몸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해서 섭취해야 할까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 3개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주 5개에서 7개까지는 안전합니다. 단, 베이컨이나 치즈와 같은 고지방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조리 방법입니다.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문제가 바로 식중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경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73세 최병호 어르신께서 날계란을 드신 뒤 심한 설사와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에서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계란 껍데기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숙이나 날계란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계란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 드셔야 안전합니다. 노른자가 흐르지 않고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조리해 주세요. 안전하게 드시기 위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삶은 계란은 물이 끓기 시작한 후 최소 10분 이상 삶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계란찜은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노른자가 흘러나오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쪄주셔야 합니다. 셋째, 스크램블 에그는 완전히 익을 때까지 중약불에서 저어가며 조리하세요.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만든 마요네즈, 티라미수, 날계란이 들어간 육회 비빔밥, 그리고 계란 노른자를 날로 먹는 일부 일식 요리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아무리 입맛을 돋워도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계란의 건강상 이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의 콜레스테롤만 걱정하시지만 사실 계란은 60대 이상 분들에게 더 많은 이득을 주는 음식입니다. 첫째는 근육 건강입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6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중 1kg당 하루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은 이를 채우는 데 매우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다음은 뇌 건강입니다.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콜린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약 30%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눈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는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황반 변성은 70세 이후 실명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계란이 이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어떻게 계란을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 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정상이고 별다른 지병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 1개, 일주일에 7개까지 섭취하셔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단백질과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66세 이순자 어르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1년 전부터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을 하나씩 드셨는데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안정적으로 개선되셨습니다. 특히 채소와 함께 드신 것이 효과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둘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경우 이미 혈관 건강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3개에서 4개 정도로 제한하시고 노른자보다는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흰자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합니다. 셋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입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 130 이상이거나 총 콜레스테롤이 240을 넘는다면 계란 섭취를 주 2개 정도로 줄이시고 부족한 단백질은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다른 식품으로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의 병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가 안전한 기준입니다. 이제 계란을 더욱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꼭 채소와 함께 드시기를 권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채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계란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조절해 줍니다. 아침에 계란 스크램블을 만들 때는 양파와 피망을 함께 넣어 보세요.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피망에 풍부한 비타민C는 계란에 포함된 철분의 흡수를 촉진해 줍니다. 점심 식사에는 삶은 계란을 샐러드 위에 곁들여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올리브유로 만든 드레싱과 함께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반대로 피하셔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계란과 베이컨, 계란과 치즈, 계란과 버터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져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대별 계란 섭취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다시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시간대는 아침입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고품질 단백질을 공급하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근육 생성 능력이 감소하는데 아침 단백질 섭취가 이를 보완해 줍니다. 예를 들어 69세 박철수 어르신은 저녁에만 계란을 드셨을 때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셨지만 아침으로 바꾸신 이후에는 소화도 잘 되고 오전 내내 활력이 생기셨습니다. 점심 식사에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저녁 늦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므로 늦은 저녁에 계란을 먹으면 더부룩함을 느끼고 수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섭취 시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운동 1시간 전에 삶은 계란을 하나 드시면 운동 중 에너지원이 되고 운동 후 30분 이내에 드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계란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냉장고 문 쪽이 아니라 안쪽 선반에 보관하세요.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생기면 세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란은 구입 후 3주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란의 신선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것이고 뜨면 오래된 계란입니다. 껍데기를 깼을 때 노른자가 둥글고 탄력 있으면 신선한 계란입니다.
이제 특별한 상황에서의 계란 섭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나 몸살로 몸이 약해졌을 때는 계란찜이나 계란죽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을 부드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기에는 계란이 더욱 중요한 식품입니다. 상처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과 아연을 공급해 줍니다. 단, 수술 직후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반숙보다는 완전히 익힌 계란을 삶아서 잘게 으깨거나 계란찜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워서 씹기 편하고 위에도 부담이 적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계란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혈당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니 섭취 후 반응을 관찰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계란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보다 안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소화불량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계란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더부룩하거나 체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고 한 번에 한 개 이상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드실 음식으로는 발효된 김치나 배추김치처럼 소화 효소가 풍부한 반찬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계란에 대한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두드러기가 피부 가려, 입술 주변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계란 섭취를 중단하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변비입니다. 계란만 드시고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면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채소나 과일과 함께 드셔서 섬유질을 충분히 보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꼭 기억하셔야 할 금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계란 섭취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석 치료 중이시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간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은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계란을 과도하게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석이 있으신 분들도 계란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즙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거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함께 계란을 드시면 담낭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계란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 일주일 스케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시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아침 식사로 삶은 계란 1개를 드세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점심 식사에 계란찜을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토요일은 아침에 스크램블 에그를 드시고 일요일은 하루 정도 쉬는 날로 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5개 정도 드시면 과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신 분들은 매일 드셔도 괜찮지만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절합니다. 계란 요리도 다양하게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똑같이 삶은 계란만 드시다 보면 금세 질릴 수 있습니다. 계란찜에 사요나 버섯을 넣어 보시거나 미역국에 풀어서 드시거나 시금치와 함께 볶아 드시면 식감과 영양이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 28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계란의 특별한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 임상에서 수없이 경험한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는 우울감 개선입니다. 70세 안말순 어르신은 혼자 지내시며 기운이 없고 우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 매일 아침 계란 하나씩을 챙겨 드시게 했더니 3개월 만에 표정이 훨씬 밝아지고 말소리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트립토판과 비타민 D가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 기분 안정에 효과를 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의 질 향상입니다. 68세 최영호 어르신은 자주 새벽에 깨서 피곤하셨는데 저녁 6시 이전에 계란 요리를 드신 후부터는 밤새 편안히 주무시고 되었습니다. 계란에 포함된 멜라토닌 전구체가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당뇨 초기 단계였던 72세 김봉수 어르신은 아침에 드시던 빵을 계란으로 바꾸신 이후 3개월 뒤 공복 혈당 수치가 20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계란의 단백질이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오래 먹어야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근육량의 증가는 빠르면 2주 정도부터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가볍게 느껴지거나 병뚜껑을 여는 손힘이 좋아졌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체 변화는 보통 2개월 후부터 서서히 나타납니다. 뇌 기능의 경우에는 1개월 정도 지나면 개선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깜빡하는 일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관 건강의 개선은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를 확인하시려면 이 기간 동안은 꾸준히 관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일주일 만에 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씩 섭취하시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계란과 함께 드시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과 함께 드시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고, 우유와 함께 드시면 복부 불편감이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녹차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지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고, 아보카도와 함께 드시면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C와 단백질이 서로 작용하여 더 큰 건강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제가 오랜 시간 임상 경험을 통해 개발한 특별한 계란 조리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어서 많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3단계 안전조리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입니다. 계란을 냉장고에서 꺼낸 후 30분 정도 실온에 두세요. 차가운 계란을 바로 끓는 물에 넣으면 껍질이 터지면서 내부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는 찬물에 살짝 헹궈 겉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세균을 제거해 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소리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조금 줄이고 그 상태에서 계란을 넣으세요. 너무 센 불에서 조리하면 단백질이 지나치게 응고되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리 시간은 정확히 12분입니다. 10분은 다 익지 않고 15분은 너무 오래 삶아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12분이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무리입니다. 삶은 계란을 꺼낸 후 바로 찬물에 넣어 식힌세요. 이렇게 하면 계란이 더욱 소화가 잘 되는 상태가 되고 껍질도 쉽게 벗겨집니다. 이 조리법을 따라 준비한 계란을 70세 이상 환자 50명에게 3개월 동안 제공했을 때 소화불량을 호소한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계란 요리가 맛있었다고 하셨고 건강지표 역시 전반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계란을 미리 씻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계란 껍데기에는 자연 보호막이 형성되어 있는데 물로 씻으면 이 보호막이 사라져 세균이 내부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섭취 직전에만 가볍게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란을 드실 때 흔히 하시는 실수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날계란이나 반숙을 섭취하는 것. 둘째, 포화지방이 많은 고지방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 셋째, 한 번에 2개 이상 드시는 것. 넷째, 저녁 늦게 드시는 것. 다섯째, 껍질을 미리 깨뜨려서 보관하는 것. 이 5가지만 피하셔도 계란이 주는 건강 효과는 극대화되고 부작용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계란을 먹으면 정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나요? 건강하신 분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주의해야 할 것은 근육량 감소입니다. 다만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괜찮을까요? 건강한 분들은 하루 1개,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틀에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요한 건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날계란을 먹으면 기운이 좋아진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날계란은 피하셔야 합니다. 식중독 위험이 크고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완전히 익힌 계란이 훨씬 안전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계란 알레르기가 나이가 들어 생기기도 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면역 체계가 변화하면서 이전에는 괜찮았던 음식에 갑자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란 섭취를 통해 건강을 되찾으신 한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정순남 어르신은 3년 전 넘어지시면서 다리를 크게 다치신 후 거의 누워서 지내셨습니다.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어 혼자 힘으로 일어나 사는 것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가족분들이 걱정 끝에 병원에 모시고 오셨고 진료 결과는 심각한 영양 부족이었습니다. 정 어르신은 평소 소화가 잘 안 된다며 단백질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고 계란도 기피하셨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계란찜부터 천천히 시작해 단백질 섭취를 늘려드렸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은 이틀에 1번, 나중에는 매일 소량씩 꾸준히 드리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정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 혼자 걸으실 수 있게 되셨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시장도 혼자 다니시고 동네 어르신들과 가벼운 운동도 즐기고 계십니다. 물론 계란만의 효과는 아니었지만 꾸준한 단백질 섭취가 회복에 중요한 밑바탕이 되어준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계란은 흔히 완전식품이라고 불립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러였습니다. 건강하신 분은 하루 한 개씩 꾸준히 드시고,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이틀에 한 개로 조절하세요. 반드시 완전히 익힌 계란으로 드시고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변화가 있을 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계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가족과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